판사께서 이 원고의 그 허위성 입증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무슨 얘기를 먼저 시작하냐면 법무부의 사실조회 신청서 내용이 없네요. 이렇게 얘기했어요. 예. 그러면서 문서 성부 촉탁서도 왔는데 못 주겠다고 하네요. 이렇게. 제가 이제 정확한 워딩은 이제 저희가 한동훈이 이제 7월 19일 날 그 행적 조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에 여러 가지 이제 사실조회 요청을 했었죠. 네.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랙박스라든지 뭐 그 운행일지라든지 그랬는데 이제 법무부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비공개, 일부는 공개했지만 별 큰 의미가 없는 내용들. 그래서 이걸 재판장이 쭉 훑어보면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재판장의 의견을 얘기한 거죠. 법무부에서 사실조회 신청서에 대해서 그 의견서를 보내오긴 했는데 자기가 살펴보니까 의미 있는 내용이 없더라. 내용이 없네요. 그리고 이걸 이제 원고 쪽에서도 한동훈 장관 쪽에서도 반박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식으로 의견이 별다른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동훈 장관 쪽에서도 아무 얘기를 못했던 거죠. 네.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검찰 상대로는 그 첼리스트의 이제 그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. 네. 왜냐면 첼리스트는 이제 그 경찰에 가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 걸로 지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? 네. 결국 이것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허위 사실을 제가 유포한 책임을 전 구속영장까지 이제 청구가 됐던 상황이고요. 그래서 도대체 첼리스트가 진짜 경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이제 법원 재판부를 통해 가지고 첼리스트의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기록들이 이제 검찰에 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검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죠. 근데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들 이제 의견서를 적은 내용들을 보내봤는데 판사분이 이제 이건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수사 기록을 우리가 요청한 기록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. 이렇게 이제 정리하셨어요. 네.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한동훈 장관 쪽에서 대리인이 아무런 말도 못했죠. 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차후의 재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의 7월 19일 날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,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법무부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안 내놨단 말이에요. 아무것도.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의미 있는 자료들이 없는 상태니까 이제 재판장께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. 네. 약간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원고 쪽을 좀 책망하는 그리고 보통은 이 재판부에서 이런 요청을 하면은 사실은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놓죠. 예, 내놓죠. 네. 그렇죠.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한동훈 장관한테 유리한 자료면 당장 내놓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당연하죠. 김의겸 의원 쪽에 준비 서면을 제출했는데 좀 주된 내용은 허위성 입증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. 라고 하면서 이제 김의겸 의원 측의 이제 의견을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축약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게 이제 김의겸 의원 측 준비 쪽 주장이긴 하지만 허위성 입증은 원고에게 있다. 이건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확인해 준 거죠. 오늘 그 재판에서는 김의겸 의원 측의 준비 서면 내용은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재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맞는 말이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한동훈이 7월 19일 날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. 한동훈 장관 쪽에 최후 통첩 비슷하게 준 거예요. 그렇죠. 빨리 입증을 해라, 당신들이. 오늘 아주 분명한 어조로 몇 번씩, 한 두세 번 정도 강조했어요.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어요. 예.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분들도 귀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듣고서도 계속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. 좀 안쓰러웠어요. 네. 이거, 자, 법무부 사실조회 그 회신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재판장께서 오늘 이걸 보더니 이건 뭐 없네요.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. 네, 공용 차량만 이용했는지 자가 차량만 이용했는지 확인 불가. 확인 불가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같은 달 이용한 공용 차량의 종류는 제네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 하나 저거 의미가 없다 이거죠. 제네시스를 못한 건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거 가지고는 안 되고 또 검찰에서 내놓은 자료도 쭉 보더니 못 준다는 거잖아요, 이거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네, 여기 이제 못 주는 이유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. 네. 옆에 좀 보면 불가 사유. 이게 이제 그 첼리스트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요청한 거거든요. 네. 그랬더니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블라블라 이렇게.
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재판, 형집행하는 직무상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. 사생활 부분이 혹시 있으면요, 그 부분을 가리면 되지. 마스킹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. 그런데도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이런 것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재판장도 읽어보더니 결국은 이건 뭐 기록을 못 내놓겠다라고 하는 얘기네요. 라고 얘기를. 그렇죠. 그러면 원고 측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누구도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의 7월 19일 행적을 말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누가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? 판사도 재판장도 아무리 편들어주고 싶어도 이거는 편들어지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걸 오늘 좀 간접적으로 내비쳤다. 오늘 이제 풀기자, 법원 풀기자가 이제 한 명 와서 이제 왔군요. 방청을 했는데 아마 그 기자는 아마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완전히 이게 재판이 진행되는 게 좀 아마 의외였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제 명함을 이제 받아가고 그랬거든요. 웬일로? 이제 왜냐면 자기가 재판 진행 상황을 보니까 예. 한동훈 장관이 그 뉴탐사를 이제 그 기자들을 혼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거꾸로 그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의 그 무책임성을 이제 그러니까 지적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예상과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니까 좀 뜨악했을 겁니다. 그런 거죠. 지금. 네. 그래서 이제 재판장도 뭐 반박할 뭐 기회가 좀 필요합니까?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. 뭐 다른 얘기도 좀 조금 하다가 물어봤더니 추가로 증거 신청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해버려요. 세상에. 그 사실상 입증을 포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놀랐습니다, 상당히. 그러니까 판사가 다시 한번 얘기한 거잖아요. 네.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. 허위성 입증 책임이 있까. 뭐 또 엉뚱한 얘기 하니까 판사가 다시 한번. 원고 측 입증 책임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. 네, 반박할 기회 필요합니까? 예. 지금 당신들의 그 주장은 사실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. 당사자의 주장을 가지고 입증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. 그런데 놀랍게도 뭐 좀 더 저희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. 이게 아니고 예. 추가로 증거 신청할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. 입증을 포기한 거죠.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의 집 있잖아요, 아파트. 네. 거기 뭐 출입 기록을 하나 더 요청한다든지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. 집에 안 들어갔나 봐요. 그날. 그러니까요. 내가 지난번 재판에서 힌트까지 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아, 너무 자상하게 인트로 주셨어 그때. 타워팰리스 입출 기록. 예. 시각에다 나와요. 뭐 3년간 보관한다니까 지금 갖고 있어요, 아직도. 아파트에.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버에 저장돼 있습니다. 그거 봐야죠. 그런데 추가로 증거 신청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. 아, 이 재판 끝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원고 측은 말하자면 대통령이 또 법무장관쯤 되시는 분이 설마 거짓말 하겠습니까? 자기가 그런 술자리에 참석하고 나서 그런 걸 거짓말 하겠습니까? 대통령까지 또 법무장관까지 또 국회에서 자기 직을 걸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그 정도면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